안녕하세요. 저는 한 권으로 해결한 회계와 세무 실무 저자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법인 신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국세청에서 재직을 하고 세무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세무법인 신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필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한 권으로 해결한 회계와 세무 실무 책자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를 꼽아서 네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회계 분야입니다. 회계 분야, 회계란 무엇인가 부터 해서 회계 분야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세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세법 분야, 세무란 무엇인가를 학습을 하고요. 세 번째는 회계와 세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업종들이 있을 텐데 업종별로 회계와 세무 실무를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주제별 회계와 세무 실무를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살펴볼 것은 회계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회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회계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회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곰곰이 생각했더니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회계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회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계 공부 자체를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는 회계를 쉽게 학습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회계는 어렵다라는 선입견, 이걸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가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돈 계산하고 재산을 파악하는 게 회계입니다. 돈 계산하고 재산을 파악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회계적인 생활이 이미 배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쉽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실생활과 연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회계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어렸을 때 용돈 기입장을 써보고 그리고 커서는 가계부를 작성을 했을 때인데 그렇게 용돈 기입장하고 가계부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회계라는 것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밥도 사 먹고 차비도 쓰고 그래서 재산도 모으고 간혹가다 또 빚도 지고 그렇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재하는 게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회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용어를 낯설어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법적인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회계라든가 세무 관련된 용어는요. 그 단어 자체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자 한문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자의 뜻풀이를 해보게 되면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한 것 때문에 회계는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슬을 꿰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슬을 꿰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쉬운데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건 뭐냐면 꿰어야 될 구슬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구슬 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슬 꿰는 것처럼 꿰어야 될 구슬의 양이 많은 것뿐이지 그 내용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론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여러분들이 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틀을 짜놓고 자, 숲을 먼저 그려놓고 하나하나 세부 나무를 그려가는데 틀을 구성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대한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되는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방대한 내용, 그 회계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공부해서는 사실은 회계를 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계속해서 아주 주구장창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를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접근합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처음에 회계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가겠죠. 그때 어렵게 접근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이론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뭔 말인지 몰라서 처음부터 숨이 탁 막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공부하면 대부분 어렵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회계는 쉽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자, 회계란 무엇인가? 아주 쉬운 접근을 보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죠? 영화 보면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가요? 여하튼 세 놈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세 놈 파악하는 것처럼 회계는 5가지 돈 계산, 돈 파악하자라는 게 회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돈이냐? 번 돈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죠. 아르바이트해서 잡수입도 일으키죠. 그런 걸 이 번 돈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이라는 말로 씁니다. 또는 수입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겠죠. 쓴 돈이 있을 겁니다. 주로 뭐예요? 식대도 쓰고 차비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사보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지출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비라는 말로도 씁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손실이 나오든지 할 텐데 자, 번 돈은 수익이라고 하고 쓴 돈은 비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남는 돈들이 있겠죠. 그 남는 돈으로 뭐 합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금도 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은 돈이라고 할 때 그 모은 돈의 의미는 우리는 회계에서는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산. 자, 자산만 있나요? 빚을 지기도 합니다. 뭐 대출금도 있고 카드 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빚진 돈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빚진 돈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부채 또는 채무라는 말을 쓰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내돈이 나오는데 이 내돈을 순수한 내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계의 출발점은 뭐냐면 5가지 돈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 5가지 돈, 이 개념을 우리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이 5가지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회계의 출발점이고 이 5가지 용어의 뜻만 잘 알아도 회계의 절반은 이해를 하고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 관련된 것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학업 성적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경영 성과단 얘기죠. 자,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레포트 작성할 때 어디다 나타내냐면 손익계산서라는 서식에다가 작성해서 나타냅니다.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 이것을 계산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재무제표로 들어갈 거고요. 자, 모은 돈은 우리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빚진 돈은 부채라고 했어요. 자본은 순수한 내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재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산 상태를 회계에서는 재무 상태라는 말로 바꿔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재무 상태, 재산 상태라는 것은 재무 상태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합니다. 자, 이미 다 회계의 절반은 왔어요. 5가지의 개념, 그리고 어떤 의미냐, 어디에다가 표시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회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5가지 돈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 기록하는 거, 측정하고 보고하는 게 이게 회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또는 수익보다 비용, 즉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우리는 흔하게 빵꾸났다고 얘기해요.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 계산하는 것은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아주 쉬워요.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정도 지식은 있겠죠.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회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이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식인 동시에 이 공식만 알면 회계의 90% 이상의 논리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공식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공식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 그런데 자산은 왜 부채 플러스 자본이냐?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있죠. 부동산. 그 중에서 아파트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가 5억이에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5억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대출을 2억을 꼈어. 그러면 순수한 내 재산은 얼마일까요? 산수죠? 자, 집값 5억인데 그 중에서 대출이 2억 원이 껴있다. 그러면 순수한 재산은 3억 원일 거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재산이에요. 순수한 내 돈, 자본. 요게 3억 원으로 딱 계산이 되는 이 3억 원 그리고 대출 2억 원을 합하게 되면 자산 5억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 공식만 알면 회계를 기록하는 원리도 이 공식에서 나옵니다. 이 공식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회계란 무엇인가 했을 때 5가지 돈 계산,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이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간혹가다 또 이래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했더니 자산은 내 돈, 부채는 네 돈, 자본은 진짜 내 돈. 자,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네 거.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은 진짜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회계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자, 회계 공부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셨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 공부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단어와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회계에서도 똑같아요. 회계에서 영어의 단어는 회계에서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법은 복식보기를 의미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개정 과목. 자, 회계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 게 개정 과목입니다. 자, 회계에서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합니다. 수많은 거래들. 그러면 그 수많은 거래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뭔가 통일된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름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하고요. 간혹가다 개정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개정과 개정 과목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거 수익 그리고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죠. 요즘에 컴퓨터 안 쓰는 사람은 없죠. 자, 컴퓨터 쓸 때 보면은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놔요. 그런데 이 파일들을 그냥 바탕화면에 쫙 뿌려놓으면 찾느라고 한참 걸려요. 아주 중요한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나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해당되는 폴더 관련되는 파일들을 해당 폴더에다가 딱딱딱딱 수록을 해 놓습니다. 업무 관련된 거, 어디 관련된 거, 어디 관련된 거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폴더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 폴더와 관련된 파일을 집어넣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을 폴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물론 실무에서는 계정과 계정 과목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우 상관없어요. 괜찮아. 중요한 것은 계정 이미 파악이 됐어요. 5가지 돈이라고 했어요. 자, 이 계정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 보면 자, 수익에 속하는 게 굉장히 종류들이 많아요.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공사 매출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월급 받은 거, 아르바이트 수입 그런 것만 있나요? 뭐 당근마켓에다가 판매하고 막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수입들이 있는 것처럼 회계에서도 상품을 판매한 수입, 제품을 판매한 수입, 공사 매출, 뭐 서비스 매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은 거, 그리고 예금 들고 이자 받은 거, 기타 자비 같은 게 우리는 몽땅 다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 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쓰죠. 여러분들 밥값 쓰고 차비 내고 주유비, 도서구입비 여러 가지 쭉 썼을 텐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원가 들어간 부분이 비용이겠죠. 자, 직원들 고용합니다. 급여 나가죠. 건물 세워둬서 살아야 됩니다. 임차료 나가겠죠. 차비 써야 되죠. 여비, 교통비, 은행에서 돈 땡겨와야 되겠죠. 이자 비용, 좀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접대도 뭐 해야 되겠죠. 접대비,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다 이런 게 비용 항목들이라는 얘기. 비용에 속하는 단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은다고 했죠. 자산은 현금, 예금, 매출, 채권인데 집, 차량, 예금, 주식 빌려준 돈들이 흔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된다는데 기업 회계에서는 현금이라든가 예금 또 매출, 채권이라고 되는데 매출하면서 받을 돈은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아직 돈 못 받은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이걸 매출 채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대여금 같은 거. 자,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기타 다른 물건들 팔고 돈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또는 상품, 제품, 팔 물건들,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비품, 시설장치, 임차, 보증금 같은 게 우리는 자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된다는 거고요. 부채는 빚진 겁니다. 갚을 돈이에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실생활에서도 외상가,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아니면 친구한테 돈 빌린 거 이런 게 부채가 되겠죠. 기업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임대 보증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입 채무는 뭐냐면 내가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돈은 나중에 줄게. 그럼 갚을 돈이 생긴 거죠. 그때 단어를 뭘로 쓸 거냐? 매입채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라는 이 항목에 속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자본잉여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입니다. 자, 영어에서 단어는 수만 수십만 가지지만 회계에서의 단어는 기껏해야 100개도 안 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또 하나 잘 보세요. 내가 수익을 쓴 것과 그리고 비용은요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산과 부채는 대칭 구조로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매출을 하고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물건 사고 돈을 줘야 되니까 매입 채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 단어 알면 매입 채무 쉽게 반대로 뒤집어 엎어놓으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미수 수입, 미지급 비용이 될 겁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도 반대고요. 자산과 부채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알면 나머지 한 대 쪽은 뒤집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할 것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 공부처럼 회계에서 계정 과목 단어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